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언키입니다. 2023년 개묘년 토끼 해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영상을 이제 찍게 됐고요. 올해 2023년도에도 또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2023년 1월 3일 날 굉장히 큰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죠. 앞으로 향후에 이것도 훗날에 너무나 큰 대책이기 때문에 13 대책이라는 용어로 계속 회자될 텐데, 올해 23년 1월 3일 날 13 대책이 규제 해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죠. 그래서 그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는 이 의미가 너무나 많은 대출, 청약, 전매 제한, 그 다음에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든 관련된 세법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대출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이제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특히 전 이제 재개발 전문가이면서 홍합빌딩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해서 향후 재개발 시장 그리고 재개발 투자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 규제 지역 해제를 어떻게 투자에 적용하시고 2023년도에는 어떤 투자를 하시고 어떤 부분에 조금 주의하시고 오히려 투자에 활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대책 때 어떤 부분들이 발표됐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13대책 때 발표된 내용이 용산구와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 지역이 해제됐는데요.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한 전 지역이고요.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하남 이 네 곳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용산구,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범위에서는 조정 지역,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오면은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에 그 더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투기 지역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다 해제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됐던 5년 재당첨 제한이랑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재개발에서는 가장 큰 거였어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전매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원 지위양도. 조합원 지위라는 건 입주권이라는 뜻이고요. 입주권을 사고 팔 수 없다는 건데, 즉 재건축은요.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다른데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건축 단지가 잠실 주공 5단지죠. 잠실 주공 5단지는 조합 설립인가가 났을까요? 났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는 조합 설립인가가 났는데, 그러면 송파구는 여전히 강남 3구니까 투기과열 지구죠. 예, 규제 지역인데, 이전에도 1월 3일 이전에도 규제 지역이고 지금도 규제 지역인데, 잠실 주공 5단지는 조합 설립인가가 났는데 왜 계속 사고 팔 수 있었을까? 전매 제한에 안 걸렸을까요? 원래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사고 팔 수 없는데 재건축 단지는, 그거는 이제 예외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외 조항은 뭐냐면, 원래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재건축 단지는 사고 팔 수 없지만 조합 설립인가가 나고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했거나,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3년 안에 착공에 못 들어갔거나, 착공에 들어갔는데 3년 안에 준공이 못 났을 때는 그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가 나고 3년 안에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못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지금 전매 제한이 풀려서 여전히 거래가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있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 제한에 걸려있지 않은 건데, 지금 송파구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목동 재건축 단지,
이런 데는 아예 목동은 양천구기 때문에 강남 3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에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적용을 받게 안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재개발 구역으로 따지면 재개발은 조합원지 양도금지 규정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적용됐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원래 2023년 1월 3일 이전에는 서울은 모두 다 투기과열지구였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모든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모두 전매 제한에 걸렸었습니다. 단 최초 사업시행가 신청을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한 구역들은 그게 이제 예외 조항으로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흑석 구구역이라든지 제가 조합원으로 있는 이런 데는 이제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그 최초 사업시행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외로 됐지만 뭐 그 옆에 있는 흑석 9구역, 흑석 11구역 같은 데는 그 이후에 사업시행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 정도에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전매 제한에 걸렸었죠. 근데 재개발 투자의 호재인 게 강남 3구랑 용산구 이 4개 구에는요 재개발 구역이 몇 개가 있을까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강남구에 재개발 구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서초구에 재개발 구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송파구에 재개발 구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딱 하나. 송파구에는 거연 뉴타운이라고 있는데 거연 뉴타운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송파 센트럴이랑 송파 시그니처 캐슬이 이미 입주를 했고요. 마천 뉴타운이 남았는데 마천 뉴타운 하나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송파구에는 마천 뉴타운이 하나 있고요. 용산구에는 함남 뉴타운이 하나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 3구랑 용산구에는 재개발 구역이 마천 뉴타운이랑 한남 뉴타운 2개밖에 없습니다. 즉 서울에 있는 모든 재개발 구역 중에서 한남 뉴타운과 마천 뉴타운을 제외하고 모든 재개발 구역에 전매 제한이 요번 1.3 대책으로 인해서 다 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그러면 어디가 이 혜택을 받겠느냐? 상급지일수록 이 혜택을 받겠죠. 자, 성수. 물론 성수는 이제 성수전력정비구역은 다 조합설비인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받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하지만 미래에 어차피 관리처분인가에 전매 제한 안 될 게 미리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장 혜택 받는 데는 흑석이겠죠. 흑석 같은 경우에는 흑석 11구역은 전매 제한이 받던 곳인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풀리게 됐고요. 거기다가 노량진이 가장 최대 수혜지역입니다. 노량진은 동작구인데요. 노량진은 동작구라 하지만 반포랑 굉장히 가깝고요. 용산이랑 가깝고 그리고 여의도랑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강 이남,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노량진은 1구역부터 8구역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호재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1.3 대책으로 인해서 전매 제한이 풀리는 노량진 1구역부터 8구역 중에서 지금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노량진 8구역, 노량진 2구역, 노량진 6구역. 노량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량진에 이제 건물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지난주에도 노량진 2구역에 갔더니 장승배기역 바로 옆에 다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거긴 이제 이주가 끝나고 철거가 들어가려고 펜스를 다 쳐놨어요. 그래서 노량진 2구역이 요번 1.3 대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부가연 뉴타운이라든지 서울의 상급지 지역들 굉장히 호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3 대책으로 인해서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규정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5년 재당첨 제한. 원래 이 5년 재당첨 제한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적용되는 건데 이 5년 재당첨 제한은 이 기준점이 관리처분 인가일인데요. 이것도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이 5년 재당첨 제한 때문에 원래 서울에서는 하나만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 개인 명의당 요 부분도
신경 쓰지 않고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3 대책으로 인해서 재개발 투자가 뭔가 수월해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됐고요. 또 하나, 취득세랑 양도세 중과가 해제된 부분. 원래 이 다주택자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규제 지역에서는 취득세 중과가 있었죠. 중과되는 부분,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가 됐고, 보유세도 중과가 됐죠. 그러니까 2주택자, 3주택자들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다 중과가 됐는데, 이 부분이 다 이제 완화됐거나 해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재개발 투자 여건이 굉장히, 개선이 됐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양도세, 비과세에서, 2년 실거주 요건이 해제된 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부분인데 내가 매수를 하고 보유만 하고 2년 후에 팔 때 비과세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하나, 보통 재개발 투자를 하면 내가 간평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항상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분담금을 낼 때 분담금에 대해서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게 규제 지역, 조정 지역 내에서는 분담금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분담금 대출이 다주택자도 가능해지고 또 일반 사람들도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던 게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졌죠. 이 부분도 1.3 대책으로 인해서 재개발 투자의 호재로 또 작용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말 큰 호재가 뭐냐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가장 큰 조합의 사업성이 좋아지는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를 높임으로 인해서 전체 조합의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이 조합의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낮게 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분담금을 낮춰주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그러면은 우리 같이 재개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분담금을 낮아지니까 이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재개발 투자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죠. 구조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1.3 대책으로 인해서 재개발 투자의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다. 세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재개발 투자의 여건이 너무나 좋아졌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직도 여러 중개사분들한테 이런 급매물들을 문자로 계속 받고 있는데 전화도 받고 있고 최근에 이 가격 흐름이 일반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받은 급매물도 한남 3구역에 59 신청한 매물이 6억 원대 받았던 거는 있었지만 얼마 전에 84 신청한 매물이 6억 원대 또는 84 신청한 매물이 5억 후반대 프리미엄 기준이에요. 5억 후반대 나온 거는 요번에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박앤세일이죠. 84 신청한 매물이 불과 한 4, 5개월, 3, 4개월 전만 해도 프리미엄은 10억대, 11억대였거든요. 근데 거의 4, 5억 원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프리미엄의 시세는 떨어지고, 정책적인 부분이랑 세법적인 부분은, 너무나 투자 환경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이번 기회에 저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1주택자들 중에서도 내가 좀 더 평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보다 더 좋은 동네로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자들에게는 강력하게 뭔가 실행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1.3 대책으로 인해서 투자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좋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활용해서 뭔가 발빠르게 시장에 좋은 매물을 선점한다고 하면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내 집 마련이나 자산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올해도 제가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그리고 꼬아빌딩 투자 관련해서 많은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에 그 꼬아빌딩 투자 관련해서 소액 투자 이슈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제가 제 꼬아빌딩 투자 수강생들에게만 투자 기회를 제공했었는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